다음에 저항의 온도 계수 보도록 하죠. 저항의 온도 계수. 자, 저항의 온도 계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줄 건데, 그래도 온도하고 저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도선이 있대요. 이 도선에는 당연히 주 목적이 전류를 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류를 흐르기 전에 이때 여기 저항값을 측정을 해봤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만약에 R0라고 나왔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도선에다가 이번에는 전류 I를 흘려보고 난 다음에 그때 저항값을 측정해본 값을 RT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저항과 이 저항값이 서로 어떤 값이 크냐라고 아니면 같냐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전류를 흘렸을 때의 이 저항값이 흘리지 않았을 때의 그 전 저항값보다 훨씬 더 커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선에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 전선 잡으면 뜨끈뜨끈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저항에 대한 손실도 있고 요 온도에 대한 변화 때문에 얘네들이 저항값이 올라간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저항은 그냥 말 그대로 온도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비 시간에 보시게 된다면 어떤 공사를 하는 데서 이 전선을 가지고 나전선을 쓸 건지, 어떤 전선을 가지고 피부고 씌워지는 전선을 쓸 건지, 또는 얘를 쓰는 데서 면비터를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많은 것도 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저항이라는 조선에 대한 존재하는 이 저항값이 온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얘들을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법령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 위주로 본다면 얘를 밀접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0도씨에서 스몰 t도씨라는 온도로 상승했다면 우리가 0도씨에서의 저항값을 R0 오음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스몰 t 도시에서의 이 저항값을 R 스몰 t 오음이라고 해보았을 때 이때 여기 스몰 t 도시로 온도가 상승했을 때 이 저항값이 얼마 값을 가집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스몰 rt, 그러니까 R 스몰 t라는 값을 정리해서 우리가 식을 써본다면 여러분들은 책을 잠깐 뒤로 보세요. 여긴가? 공식이 55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식이 나와 있습니다.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식만 보는 거니까 이때 이 결과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R0,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R0에 1 플러스 알파 0 t 값으로 우리가 쓰겠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R0라는 거는 여기 값이에요. 0도에서였을 때 저항값. 그리고 이 T라는 거는 얘가 온도가 얼마큼 상승을 했을 때 온도 값을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1은 상수니까 상수 그냥 두시고요. 자, 여기 처음 보는 놈이 있어요. 여기 알파 제로라는 거. 예, 알파 제로는 우리가 온도 계수라는 표현법을 씁니다. 자, 근데 이 온도 계수의 정확한 명칭을 집어넣게 되면 이 온도 계수라는 명칭은 얘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에서 스몰 t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 0도에서의 온도 계수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온도 계수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진다 하게 되면 그냥 그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대다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파즈라는 온도 계수를 다시 한번 써본다면 얘는 어떤 값을 가지냐면 1, 2, 3, 4.5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외우기 쉽죠? 234.5분의 1 이렇게 외우신 것보다 1, 2, 3, 4, 5 해놓고 5 앞에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도 못 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0.00
4라는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개수니까 하나의 비례상수라는 얘기예요. 0도에서 얘가 만약에 10도까지 됐다가 한다면 매 1도마다 저항이 0.0045옴만큼 증가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 계수 숫자 안 주어지면 요거 값을 넣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 t 도시에서 라지 t 도시로 상승 시를 보도록 하죠. 자, 0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다른 높은 온도로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 이때 스몰 t 도시에서의 이때 저항을 R 스몰 t 오음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때 라지 t 도시로 상승했을 때의 이 저항값을 R 라지 t 오음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때 우리가 이 라지 t 오음인 이 저항값을 한번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몰 rt 플러스 오랜만에 하니까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책을 뒤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1 플러스 알파 t에 라지 t 빼기 스몰 t 가로 닫고 이러한 값이 나와요. 자, 여기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놈이 하나 있어요. 요거. 자, 얘도 똑같은 온도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온도 계수는 온도 계수인데 얘는 우리가 0도시 온도 계수하고는 좀 틀려요. 어디부터? T도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이 T도시에서의 온도 계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라지 T가 있고 스몰 T가 있죠. 이 라지 T라는 거는 나중 온도. 요거 스몰 T라는 거는 처음 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쓰겠다 이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우리가 0도시에서의 우리가 온도 계수입니다 하면 1, 2, 3, 4.5 이렇게 써갖고 식을 표현했듯이 얘도 그 값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t, t도시에서의 온도 계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얘도 크기를 표시하면 1, 2, 3, 4.5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온도만큼 얘가 올라간 거니까 플러스 스몰 t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이 공식이 얘입니다. T도시의 온도계수. 자, 근데 시험 문제에 가게 되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알파 T라는 놈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이 식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정리를 해버리면 이 값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RT 2, 3, 4.5 2, 3, 4.5 플러스 여기는 스몰 t, 라지 t.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도시에서 라지 t도시로 상승한다 하게 되면 정리된 값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점.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푸느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87번. 자, 주위 온도가 0도에서의 저항이 25옴이고, 자, 주위 온도가 50도로 되는 경우에 대한 이때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단 0도시에서의 연동선의 온도 계수는 알파 제로가 4.3 곱하기 10-3승입니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온도 계수를 주어진다면 주어진 값을 대입하시면 되지만, 안 줄 때는 저기 써있는 대로 0.004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식을 써보면 0도시에서 20도, 50도로 온다한다 했으니까 저기 첫 번째 썼던 식을 써보자 얘기죠. 그러면 RT는 우리가 R0 가로 열고 1 플러스 알파 제로 T 값으로. 그럼 대입만 하시는 거니까 대입만 해보죠 이제. 자, R0 되는 거는 0도시에서의 저항값이니까 20 줬고요. 1 플러스 알파 제로, 여기 되어 있는 값은 온도 계수인데 온도 계수를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값 주어졌고요. 곱하기 이 온도는 50도로 올라가요 했으니까 50도 넣고 계산기로 빵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게 된다면 답 3번 찍으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 있는 해설 방법대로 요거 공식도 이용해도 돼요.
우리가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이거 돼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0도에서 T도시로 올라갔다 했으니까 이 공식이 좀 더 간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8번. 자, 88번 무조건 별표. 이건 중요합니다. 자, 건선 저항과 온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온도와 무관하다. 아니죠.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2번 온도 상승함에 따라 전선 저항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 보면 밑에 있죠. 이제 온도의 상승함에 따라서 전선 저항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저항기 이 부분인데, 이 저항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시험을 문제 낸다 하게 되면 지금 저항기 저항제에서 구비해야 할 조건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고요. 책을 옆으로 보시게 된다면 저항의 측정법이 있어요. 저항의 측정법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 측정법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저항 측정법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뒤에는 켈빈 더블 브릿지법 되어 있는 거, 얘를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저항 측정법 하게 되면은, 중저항 측정법에는 우리가 휘스톤이라는 히스톤이라고 보냈죠. 휘스톤 브릿지법 이용하겠다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고저항 측정법 하게 되면 우리는 절연 저항계 또는 이 같은 말로는 매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매거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항을 측정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 밑에 특수 저항 측정법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제가 좀 늘려 쓰는 건데 콜라우시라고 해도 되고 콜라우시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물어봐요. 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89번 보시면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얘는 2번 절연저항 외워주시고요. 다음에 요거 저항법에 대해서 문제가 뒤에 있나? 딱 한 문제 넣어놨네 제가. 90번 보시면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이 최대 전류를 무엇이라 합니까? 하면 허용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91번에 다음 중 저저항 측정법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켈빈 더블 브릿지법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저항법의 측정법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력값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전력입니다 하게 되면 문자를 뭘로 쓸 거냐면 P라는 문자를 쓸 거예요. P라는 문자를 쓸 거고요. 단위를 본다면 얘는 우리가 W라고 쓰고요. 얘를 와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와트. 자, 근데 이 전력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소한 단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사용하니까 전기 사용하면 매달 한 번씩 고지서 집에 날라오죠. 그 날라오는 거 그거 보면은 우리 집에 사용한 전력이 몇 킬로와트입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전력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전력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력이 뭔지도 알고 우리가 썼다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력값을 우리가 얘네를 말로 풀이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자, 책에도 지금 쭉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예 그냥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전력이니까 이렇게 보자.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 행할 수 있는 그 양을 우리가 전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책에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소비하는 걸 나타내면서 1세컨 동안에 1줄 1을 할 때 1와트의 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를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력 P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 뜻대로 단위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 T분의 일할 수 있는 양, 이 에너지 값 W 값을 넣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T분의 W 값으로 구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본다면 W라는 건 1의 에너지 값인데 그 에너지 값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전이차, 즉 다시 말하면 전압차가 있다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양이 생긴다 해서 우리가 그 공식을 Q, V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누기 T를 해주신다면 이 공식에 의하면 여기 T분의 Q가 앞에서 배웠던 누구냐면 전류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위 시간 동안 도선에 흐르는 전기적인 양.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얘는 전류 I의 V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를 또 다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I 값은 저항분의 전압, 전압값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표현했듯이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는 I 자승의 R 값으로 또는 우리는 R분의 V 자승값으로도 우리가 전력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단위가 와트죠. 그래서 공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 하나, 얘를 둘, 얘를 셋, 얘를 넷. 그래서 이 네 개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전력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전력값이 이만큼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본다면 여기 I 자승의 R 값은 우리가 직렬 연결일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 R분의 V 자승은 우리가 병렬일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직렬 병렬을 어차피 나중에도 설명 또 드릴 테지만 자,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 한 뒤에 떼버리고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해보고 R1, R2가 있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R1이 아니라 여기 R2에서 소비하고 있는 이 전력값을 구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내가 여기 P를 구하고 싶은데 근데 그림을 보니까 병렬회로인데 병렬회로면 이걸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를 쓰면 편한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이 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쓰다가 하게 되면 I 자승의 R 값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누구 거 얘를 놓고 여기 R2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전류가 이 오다 보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전류가 흘러갈 건데 이쪽에서 하나 두 개가 쪼개진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엔 뭐니까 이거 여기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값을 내가 구해 와야지만 여기다 대입을 해갖고 전력값 구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이 아니라 만약에 P는 R분의 V 자승 여기 R2라고 본다면 어떻든 전압값은 여기 걸려있든 여기 걸려있든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얘기죠. 그럼 굳이 내가 상관없이 여기 전압값을 알고 있다면 전압 대비해서 저항값 요거 R2에 대한 전력값을 구할 거니까 R2만 넣는다면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병렬로 이 부분을 직렬일 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직렬을 하게 되면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니까 얘를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얘밖에 모른다 하게 되면 그 쪼개진 전압을 다시 구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직병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값이다. 자, 그리고 책 뒤에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맨 밑에 보시면 동력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공렬 되는 거. 자, 동력 또는 공률이라고 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계 에너지를 표현할 때 동력을 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동력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와 우리가 환산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 이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 시간에 많이 쓰는 이 동력, 즉 전기 기기에 이용하는 이때 단위를 본다면 우리 이 단위를 뭘 쓸 거냐면 마력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 마력은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 HP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마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얘는 이 전기적인 단축에 봤을 때 동력, 즉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라는 값으로 즉 와트로 환산을 하고 싶다 한다면 어떤 값을 갖는지 이 환산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마력이라고 봤을 때
이때 우리가 이 와트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한다 하게 되면 얘는 746와트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46와트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5 HP 줬다면 이거 몇 해요? 746에다가 곱하기 5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에 우리가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푸시기 전에 전력량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자, 전력량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W로 쓰자 이게요. W는 단위가 줄이라고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줄 그 단위를 그대로 쓰겠다 얘기입니다. 자, 1 에너지란 뜻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량이니까. 그러면 이 전력량도 책에 밑줄 치면 되겠지만은 이 밑줄 치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처럼 제가 제 말로 정리해드리면 얘는 이 전력을 어느 시간 동안 이 소비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의 총 양을 말하는 게 전력량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에너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소비된 값이 전력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전력 값을 이제 어느 시간 동안 내가 썼느냐 그 값을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것이 총량이다. 그 에너지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P는 T분의 W를 했으니까 W는 PT죠 뭐. 전력을 시간으로 곱해버리면 이때 우리가 사용한 총 에너지 값이 나오더라. 총 양 값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식도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본다면 아까 우리가 이 P라는 전력은 VI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봤어요. 그럼 여기 시간 T 있으니까 시간 T만 붙이면 되겠죠. 또 여기다가 또 오음의 법칙을 대입해갖고 또 정리해보니까 I 자승의 R 값도 나왔는데 여기 T 있으니까 또 T만 붙이면 되겠죠. 또 하나 R분의 V 자승호도 구해봤는데 여기 시간 T 있으니까 시간 T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줄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시험 문제에서 이 단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 단위 이 줄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자, 이 단위만 보세요. 전력이니까 와트라고 했고요. 얘 시간이니까 세크예요. 그러면 와트하고 세크가 곱해진 값이 뭐다? 줄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것 값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와트 세크를 곱한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전력량이다. 즉 줄을 뜻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력량의 단위 해갖고 우리가 조금 환산하는 방법을 조금 바꿀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발열량 가는 걸 배우시면서 또 환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환산 방법을 잠깐 그때 배우기 전에 여기부터 좀 짚고 넘어간다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1 킬로와트 아워는 여러분들한테 몇 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본다면 보세요. 자, 요거 킬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10의 3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와트는 여기 전력 P라는 말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워는 아까 배웠던 대로 1시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요거 주라는 값은 아까 써봤지만 와트와 세크를 곱해주면 요거 줄과 같은 값이라면서요. 그럼 얘를 이 시간을 단위를 세크로 고쳐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자, 얘는 1 곱하기 얘는 킬로니까 10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와트는 그냥 여기 와트라고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시간을 우리가 세크로 바꿔주면 3600초입니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단위가 세크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와트 세크 여기 표시한 대로 뭐다? 줄의 값을 가지니까 요거 값만 이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3.6 곱하기 10의 욕순값으로 우리가 줄의 단위를 가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잠깐 앞으로 넘어오셔서 문제 92번 보도록 하죠. 자, 1와트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와트 보니까 와트 딱 생각한다 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식을 써봐요. 전력 P라는 거는 T분의 W였어요. 전력량. 그러면 이때 단위를 써본다면 위에는 줄, 밑에는 세크예요. 그래서 줄 퍼 세크도 뭐다? 얘도 와트라는 단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골라주신다면 답 2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3번 5분 동안 18,000주를 일을 하였다. 이때 소비한 전력 와트는 얼마입니까? P값 구해보래요. 자, P는 다시 써보면 T분의 W예요.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에 그 한 걸 가지고 기준 잡은 거니까 우리가 이 초로 바꿔주기 위해서 5분을 초로 바꿔주면 5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면 우리가 초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와트 값이 주울 값이 뭐라고 주냐면 18,000. 요것만 계산기로 빵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전력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60대 있는 거 답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94번 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단위는 줄 퍼 세크다. 방금 해봤듯이 줄 퍼 세크라는 거 전력 단위를 갖는다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단위 시간에 대한 전기 에너지 값이다. 단위 시간의 에너지 값 그렇게 표현했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공률과 같은 단위를 갖는다. 공률 같은 단위를 갖다는 얘기는 전기 우리가 기계 에너지를 봤을 때 전기 기계 에너지를 봤을 때 우리가 마력과 와트하고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같은 단위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열량으로 활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 즉 와트라는 값은 열량 칼로리로는 환산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력량 이 전력량 줄 값은 우리가 열량으로 환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5번 50V를 가해서 30쿨럼을 3초 걸려서 이동하였다. 그럼 이때 이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이 V가 50V 그 다음에 전하 Q쿨럼이 30 그 다음에 이때 3초 시간 T가 3초 라고 주어진 이 상태에서 이때 전력은 얼마냐. 그럼 전력 T는 하고 봤더니 얘는 T1의 W를 걸려고 봤는데 지금 주어진 값이 지금 뭐가 W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W 값 다시 써봤더니 전하 Q 있고요. 전하 V 있으니까 얘네 둘 송해서 W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T분의 Q V 값으로. 그럼 이게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시간 3초 줬으니까 3. 전하 주어진 게 30. 전압 주어진 게 50. 이렇게 놓고 계산기만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눌러보시게 되면 답이 500 돼 있는 거. 근데 500 봤는데 가나다 보니까 킬로와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한 게 우리가 지금 와트라는 값이죠. 그럼 거꾸로 이제 곱하기 몇이 해야 돼요? 킬로니까. 삼승이에요? 마이삼승이에요? 킬로와트. 거꾸로 곱해주는 거. 그죠? 와트에서 킬로 가는 거니까 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을 찍어보시면 0.5가 될 거니까 3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6번 자, 20A 전력을 흘렸을 때 전력이 60W 그 다음에 저항이 30A 흘렸을 때 이때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뭐 문제가 있네. 20A 흘렸을 때 전력이 60이고 30A 흘렸을 때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얘네들은 이 회로에 대해서 딱 본다면 바뀌었다 이런 말이 없고 다른 데서 걸었다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뭐 같다는 얘기 이거 저항이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위에서 썼던 저항하고 밑에 썼던 이 저항 값은 서로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저어진 이 전류 I가 20이고 그리고 이때 이 전류 흘렸을 때 이 전력 값이 지금 60W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 이 밑에 1, 2라고 나눠보자. 자, 2에 대한 이 전류를 30A로 흘리게 되면 이때 P2라는 이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건 누구? 이 두 개만 본다면
바로 저항값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저항값 P는 I 자승의 R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R은 하게 되면 전류값 내려오면 되니까 전류 자승분의 P 값으로. 그럼 전류는 여기 20 줬으니까 20 대입해버리면 20의 제곱. 전력값은 60W 했으니까 60W 대입하면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얘가 0.15가 나온대요. 자, 그럼 0.15에다가 여기 이제 저항값 0.15 알았으니까 여기 이제 P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P는 I 자승의 R로 I가 30A 제곱 곱하기 저항은 0.15. 요거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을 구해보시면 답이 4번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자체가 지금 전류하고 전력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쓰는 공식이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따져본다 하게 된다면 이 회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직렬인지 병렬인지. 그럼 우리는 직렬 병렬이 없을 때는 무조건 누가 기준이냐면 직렬이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뭐 직렬 병렬 말을 주어졌다면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한다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뭐다? 직렬을 기준으로. 근데 이 직렬 기준은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건에서 내가 얘를 풀겠다 하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저항값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쓴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97번. 자, 200V 전원에 접속하여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을 100V 전원에 접속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 전압값을 주어졌는데 얘도 직렬인지 병렬인지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안 주어졌으면 직렬을 기준해서 여기다가 전류 구하고 올 거예요? 그럴 필요 없겠죠? 전력값 주어지고 전압값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 사이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누구? 여기 저항값 알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저항값 알 수 있으니까 이 회로는 얘는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어떤 전압을 걸어서 어떤 소비자를 구했는데 얘를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또는 감소시키게 되면 이때 전력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같은 저항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V1을 200V 그 다음에 뒤에는 P1을 소비한 거에 1kW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전압을 V2가 100V로 줄이게 되면 이때 P2의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자, P라는 얘기는 R분의 V 자승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원성분이니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때 V는 V가 아니라 R값이죠. R은 얘하고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P분의 V 자승값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 V 자승은 200 줬으니까 200에 대한 제곱 P값은 1kW니까 1 곱하기 kg는 10의 3승이죠. 곱하기 3승 해서 이걸 계산기로 빵 눌러보면 R값이 얼마 나오냐면 얘가 40이 나와요. 그럼 이 R값은 여기 R값하고 같은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P는 R분의 V 자승 여기 R값이 40 주겠으니까 40 V가 100 여기 제곱이니까 제곱 놓고 계산기로 빵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250W 답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자, 저항이 100이고 부하에서 1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이 전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저항값 주어졌고요. 이때 전력값도 주어졌고 이때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공식 P는 I 자승의 R로 그러면 전류 I를 구하겠습니다. R 자승은 하게 된다면 R값이 내려와서 나눗셈 그래서 R분의 P가 되겠죠. 여기 제곱됐으니까 이 제곱을 없애주면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해보면 저항을 100 줬으니까 100이죠. 그 다음에 이 P값 보니까 이 P는 10kW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다시 루트 씌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눌러보시면 답 4번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9번. 자, 5마력은 몇 와트입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1마력이라고 했을 때 이때 와트로 환산하게 되면 746와트라고 했으니까 5HP라는 얘기는 우리가 와트로 환산하게 되면 746에다 곱하기 5를 하시면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3730 되는 거 답 4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에 쭉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100번. 자, 1줄과 같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했어요. 그럼 줄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시 쓰면 얘는 와트와 이 세크를 곱한 값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얘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공식 써보세요. W는 얼마? PT. 이 관계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다시 답을 찍어보면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1번 보시면 자,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세크는 다음 중 어느 단위와 같은가? 자, 이것도 보죠. 볼트하고 암페어, 여기에 세크를 곱합했대요. 그럼 볼트, 암페어, 요거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얘 볼트 누구? 전압, 그죠? 암페어, 전류잖아요. 그럼 전압과 전류 곱한 게 누구? 우리가 전력값 P죠. 그럼 얘를 다시 말하면 와트 값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얘와 같은 건 누구? 줄 값. 돼 있는 거 줄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102번. 1.5V의 전이차로 3A의 전류가 2분 동안 흘렀을 때 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똑같이 W, PT. 여기서 시간 T는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압을 주어졌는데 얘네들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요거 전력값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식을 다시 써보면 VIT가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전압은 1.5V. 전류 I는 지금 3A. 시간 T는 2분 했으니까 2에다가 60을 곱해주면 초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이때 답이 3번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03번. 900W의 전열기를 10시간 동안 연속 사용했을 때 이때 전력량은 몇 kWh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단위만 보세요. 지금 물어본 게 kWh의 단위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은 900W짜리가 있고요. 10시간이라는 10H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을 곱을 해버린다면 이 단위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와트랑 아워랑 곱했으니까 이 단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키로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900 곱하기 요거 10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10에 3승이니까 다 없어지면 9가 되겠네요. 9 9대 있는 거 3번에 있죠. 9kWh라는 거. 그 다음에 104번. 자, 1Wh랑 관계가 먼 것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600의 와트세크. 자, 일단 와트세크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Wh니까 얘를 일단은 세크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세크로 보게 되면 1 곱하기 36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와트세크가 될 거니까 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3600을 다시 좀 예쁘게 써보면 3.6 곱하기 10의 삼승값이라고도 써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나 이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기본을 만들어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된다면 3600의 와트세크, 3600의 와트세크 맞는 얘기죠. 1번 맞고요. 2번 3600줄, 1 곱하기 3600이니까 3600이면 줄하고 같은 거고요. 3번 이건 뭐 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버리고요. 4번 3.6 곱하기 10의 3승 요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고. 3번 105번 1kWh는 몇 줄입니까? 요거 아까 해봤습니다. 제가 유도해드렸으니까 3.6 곱하기 10의 6승 kWh라고 되어 있는 거 답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찍어주시면 3번의 모양이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줄 법칙을 쭉 하면서 아마 여기 우리 1장 내용들이 끝날 거예요. 끝나는데 여러분들 잠깐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 1장에 대한 항상 실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가 문제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몇 개만 찍어서 풀어드리고 어차피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모른다 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조금 학원 일찍 오든 학원 끝나고도 괜찮아요. 끝나고든 와서 문제 꼭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